한 번쯤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등을 돌려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혹은 가장 믿었던 동료에게서.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설마 그 사람이.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말입니다. 가장 큰 상처는 믿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상대의 잘못보다 더 아픈 건 그 순간까지도 스스로를 의심했던 내 마음입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요? 나는 왜 못 봤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을 겁니다. 사람을 잘 본다는 것은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한 이야기. 1. 사람은 좋은 날에 드러나지 않는다. 좋은 날에는 누구나 웃을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날, 사랑 가득한 날,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햇살만 내리쬐지 않습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날,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불편한 상황, 억울한 상황, 조금의 손해, 약간의 스트레스. 그 순간 나오는 말투, 표정, 태도, 그것이 바로 본성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사람은 진심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니 부디 기억해 주세요. 상대의 좋은 말에만 속지 말고 불편한 순간의 반응을 눈여겨보십시오.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답을 알려줍니다. 작은 권한에 취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회의 하나 맡겼을 뿐인데, 단톡방 공지 하나 올리라 했을 뿐인데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다 제게 확인해 주세요. 제 허락 없이는 진행하지 마세요. 작은 권한 앞에서 갑자기 리더가 된 듯 말하는 사람들. 이것은 단순한 우쭐거림이 아닙니다. 숨겨진 열등감이 고개를 드는 순간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를 조심하라. 그 안에는 거대한 열등감이 숨어 있다. 그 사람은 더 큰 힘을 주게 되면 당신을 짓밟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권한에 취하는 사람, 그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나 위에 서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입니다. 3. 약자 앞에서 본심이 드러난다. 강자에게는 고개를 조아리고 약자에게는 고개를 치켜든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식당 알바생에게, 택배기사님에게, 경비원 아저씨에게. 그 사람은 세상의 서열표를 품고 살아갑니다. 심리학은 이런 태도를 권위지 공격성이라 부릅니다. 즉, 강자에겐 복종하고 약자에겐 군림하는 것. 진짜 품격은 힘없는 이를 대하는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아무리 작은 존재에게도 예의를 잃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 당신도 무시하게 됩니다. 4. 실수했을 때 핑계를 찾는가 책임을 지는가.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한 순간, 네,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존심보다 양심을 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원래 그건 내 일이 아니었어. 그때 상황이 복잡했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핑계라는 이름의 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타인과 상황 탓으로 돌리는 심리적 방어 기제.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위대함이다. 핑계를 대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결국 존경을 얻습니다. 5. 대화가 아니라 독백하는 사람. 점심시간 가볍게 안부를 물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40분짜리 단독방송. 우리 아이도 예전에 장염 걸려서 말이지. 그때는 병원을 3군데나 돌아다녔거든. 내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는 리액션 머신이 되고 그 사람은 무대 위의 독백자가 됩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이런 현상을 대화 탈취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지만 결국 다시 자기 이야기로 되돌리는 기술.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경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을 관객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점점 입을 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또 자기 얘기만 하겠지 라는 체념이 마음을 덮기 때문입니다. 6. 타인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 이건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 이미 옆 동네까지 퍼져 있습니다.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보 권력 행사라 부릅니다. 내가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착각에 취해 타인의 신뢰를 거래처럼 다룹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밀을 쉽게 말하는 자는 진실도 쉽게 왜곡한다. 그 사람이 누군가의 비밀을 내게 털어놓았다면 언젠가 내 비밀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것입니다. 신뢰는 입이 무거운 사람과 함께할 때만 깊어집니다. 7. 화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그 사람을 말한다. 누구나 화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다루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얼음처럼 식어버리는 사람, 둘 다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조용한 분노가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낼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화를 낼 때조차 상대를 지키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그 속에서도 다정함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8. 남 잘 되는 걸 못 견디는 사람. 와, 진짜 대단하네. 근데 뭐 요즘은 다 그 정도 하더라. 말은 축하하는데 눈빛은 웃지 않고 표정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꼭 덧붙입니다. 운이 좋았네. 원래 거기 분야는 운빨이지 뭐. 질투는 감정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평가한다. 비교 없이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 남이 잘 될 때 자기 초라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질투는 인간 본성 중 가장 솔직한 악이다. 질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소식조차 숨기게 됩니다. 자랑도 행복도 조심스레 꺼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기쁨을 자신의 슬픔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9. 주는 척하지만 계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네진 호의. 처음에는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압박이 됩니다. 그때 내가 도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번엔 제가 우선이지 않나요? 이것은 베풀미 아닙니다. 이것은 청구서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호의를 받으면 거절하기 힘들어진다. 도움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감동보다 이거 갚아야 하나 하는 심리적 압박이 훨씬 강합니다. 진짜 베품은 주는 순간 있는 것입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자신이 준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이 오래 기억하게 만듭니다. 주는 척하지만 계산하는 사람. 그 사람 옆에서는 고맙기보다 겁이 납니다. 10. 사람을 쉽게 단정짓는 사람. 쟤는 원래 그래. 딱 보면 알겠잖아. 이런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자기 마음을 볼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타인을 쉽게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불안을 감추려 한다. 에픽테토스는 경고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라.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만 사는 이도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정이 있고 쉽게 내린 평가는 결국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오만일 뿐입니다. 사람을 쉽게 단정짓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숨기게 됩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문입니다. 사람을 잘 본다는 것은 상대를 헐뜯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울컥할 것입니다.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경계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순간 느낀 불편함은 당신의 마음이 보낸 SOS입니다. 상대를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에서 멀어지는 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단단히 지키는 방법은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제 스스로를 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